혼자 이것을 진행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 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터뷰 영상은 음식점이나 카페 등의 시설 하자로 상해를 입고 보상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영상입니다. 소개해드릴 의뢰인은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다음에 자리로 걸어가던 중에 카페 바닥에 하자가 있는 것을 미처보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발목에 큰 상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바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지만 이후에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남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운동조차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가 되셨는데요. 당시 카페 점주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을 접수해 주었고 후에 보험사 측이 이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을 이야기하였으나 의뢰인 입장에서는 그 합의금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여 저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보험사 측이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의 무려 8배가량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영상을 보러 가시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처음에 사고가 좀 어떻게 발생하셨는지 기억하세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카페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카페에 방문을 했다가 이제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당연히 평탄한 평지라고 생각을 하고 걷다가 네. 특이하게 생긴 파여져 있는 구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접질렀는데 바로 넘어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좀 버티려고 하다가 아이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회전을 하면서 버텨가지고 많이 아팠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부끄러워서 일어났는데 네. 보통이면 쩔뚝이라도 대면서 자리에 올 수 있을 텐데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아프죠. 깽깽이로 이제 일단 자리에 앉고 쇼핑몰에 있는 휠체어를 빌려가지고 집에 갔었습니다. 그러면 그 카페에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부모님께서 예전에 자영업을 하셨던 적이 있어서 업체를 소비자 상대로 이제 운영하려면 그런 배상 책임 보험 필수라는 거는 알고 있었고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치료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거는 시설물의 하자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의 과실보다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 책임을 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업장을 운영하는 매니저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보험사도 알려주고 그럼 우리가 보험 접수해주겠다. 예, 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한 며칠 뒤에 접수가 되고 또 연락이 도달하셨겠죠. 그죠? 네, 그래서 손해사정사님이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때 사실 저도 손해사정 제도를 처음 알게 됐었죠. 그러니까 자회사에서 이제 담당자가 이제 나온 거죠. 예, 예. 그죠? 그러면 이제 보험사 담당자랑 만나면서 뭐 합의금이랄까요? 보상금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은 없으세요? 1, 2차 수술이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갈 때쯤에 보상금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첫째로는 발생한 그 병원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다 지불이 됐었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들을 때는 사실 이제 금액을 확정 지어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조금 보험사에서는 타이트하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뭐 일실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좀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던 와중이었고요. 네. 사실 그 시점에 제가 보상멘토라는 네. 곳을 카페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고 보상멘토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까지 포함해서 한 2업체 정도 미팅을 했었는데 네. 보상멘토 측 지금 되게 좋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진행을 그랬죠. 하기로 네. 마음을 먹었죠. 그러셨군요. 어쨌든 내 신체의 어떤 상해를 가지고 배상액을 산정해서 지급받아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보험사 측과 내가 고용한 측이 이렇게 서로 다른 대립들을 보였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다친 건 확실한데 보상액의 차이가 너무나 컸잖아요. 네. 뭐 느낀 거 없으셨나요? 우선 확실히 이제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다라는 거를 이제 명확하게 깨닫게 된 것 같고요. 사실 상대 측에서 저에게 보험금 지급을 좀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선 당연히 보험금 지급을 좀 적게 하려는 게 당연히 그들의 방식이고 저는 반대로 저희가 얻어야 될 것을 확실하게 좀 주장하고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거기서 좀 놀랐죠. 제 개인 보험사에서도 추가로 이렇게 지급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상해 됐고 후유장애 보험금도 중간에 알게 되셨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사님이 제 보험 약관을 다 들고 가셔서 꼼꼼히 보신 다음에 이제 추가로 지급을 받게 해주셨는데 실사도 나오고 몇 가지 서류도 추가적으로 제출해달라고 하는 걸 보고 만약에 내가
혼자 이것을 진행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렇게 쭉 옆에 지켜보시면서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이 영상을 그 주 타겟층이 이제 저와 같이 비슷한 사례가 있는 사람들일 텐데 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긴 합니다. 이 합의라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라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능력과 기술에 더해져서 시간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좋은 부분이죠. 예, 사실 위임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내 일이 꼭 뒤로 뒤처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예, 시간을 들이는 거 네. 그리고 추가로 제출해야 될 서류 준비도 몇 번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빨리 대응을 해드리는 거. 그래서 상대 측 보험사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벌어주고 중간중간 저도 사실 많이 연락드렸잖아요. 궁금하다고. 네. 궁금하다고 연락은 드리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너무 재촉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도 기다리는 게 힘들지만 꼭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정말 아주 합당한 생각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죠? 결국 보상금을 다 지급받고 다 결정이 나서 끝났는데요. 업무 처리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사실 첫 예상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해사정사님 처음에 두 번 미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 수임을 좀 망설였던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이사님이 저한테 이거 확실치는 않지만 금액적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심각한 사고입니다. 그거를 인지하시고 같이 진행해 보시죠 라고 하셨던 그 금액보다 오히려 더 컸기 때문에 사실 많이 놀랬죠. 실제로 정말 그 정도로 많이 다치셨으니까 한 번의 합의라도 정말 정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좀 더 끝까지 이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안 다치고 건강한 게 제일 최고입니다. 맞아요. 네, 만약에 혹시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세컨 전략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저는 당연히 추천드립니다. 제 주변에서도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예, 연락을 꼭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다치지 마시고요. 두 번 다치면 큰일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협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